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이번 추석에 나훈아 씨가 가수가 15년 만에 TV 브라운관에 나타나가지고 아주 새로운 신곡과 더불어 열창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사실 외출을 하고 지인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여러모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일단 나훈아 가수가 국민의 어떤 지친 마음을 힐링해줬다 이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러 신곡 중에서 테스형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테스형 부동산이 왜 이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을 대한 것은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일단 소크라테스 보면 저도 그때 TV를 시청하면서 테스트 하길래 누구지 싶었는데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제 채널명이 소피스트 박이니까 조금은 연관이 있겠죠. 일단 소크라테스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명언들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경상도 사투리로 니 꼬라지를 알라 이 이야기죠. 여러 명언들이 많습니다. 안에는 나에게 참는 법과 인내하는 습관을 길러주네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보고 선생님의 아내는 너무나 무례한 사람이고 악체다 이런 평을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매일매일 행복하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했고, 그래서 크산티페는 사실 세계 3대 악체 중에서 가장 악체로 유명한 사람이죠. 소크라테스 와이프인데, 사실 뭡니까? 소크라테스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무능했고 또한 굉장한 공처가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크산티페가 요즘 말로 치면 철학 좋아하네, 헛돈 소리 집어치우고 돈이나 벌어와 이런 식으로 늘 소크라테스를 나무라고 야단쳤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보면 공처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도 이런 말을 해도 소크라테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물을 한 바가지 부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천둥이 친 데에는 비가 온다네 라는 또 이런 또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그리고 또 결혼 앞둔 사람한테 부디 결혼하시라. 좋은 아내를 갖게 된다면 행복해질 수 있고 나쁜 아내를 갖게 된다면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은 하건 하지 않건 어차피 후회하게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좀 들어봤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지 않겠나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시대를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철학적인 향유, 사고에 대한 어떤 암과 지식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평을 그냥 끼친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이 소크라테스가 좀 어떤 사상가, 철학자로서는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심한 뿌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의 어떤 작가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크라테스처럼 무능하고 무책임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 어떤 여자는 모두 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혹평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다. 그래서 크산티페가 제가 알기로는 생계를 다 유지했다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육아, 경제, 능력 등은 무능과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들면 있죠. 이 존재론적 가치관을 생각 많이 되죠. 그래서 이 나훈아 가수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들고 하니까 좀 삶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나훈아 가수를 좋아하는 게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그 가사의 의미가 있죠. 좀 존재론적인 그런 내용도 많고,
저는 그 멘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는 게 한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한국을 선다는, 뭐 실제 그런지 몰라도 그 말이 맞다는 가정하에 상당히 고심해서 고관을 쓰는구나 라는 거, 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가수도 어떻게 보면 테스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거만하죠.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나오는 만큼 훌륭한 가수, 뭐 영향력을 끼친 가수가 없습니다만은 테스형이라는 그런 말을 통해 가지고 소크라테스와 동급인 그런 어떤 생각의 깊이나 철학적인 어떤 향유 뭐 이런 것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저는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거만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가 없죠. 소크라테스와 나오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가수로서 한국에서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는 지식의 향유나 어떤 즐거움보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즐거움이나 힐링을 더 받고 싶어 하죠. 그렇다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소크라테스와 나오나 가수의 공통점은 어떻게 보면 좀 무능한 건 아니고 뭐 나오나 가수는 상당히 능력이 있죠. 근데 이제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그래서 심한 뿌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 테스형 부동산은 왜 이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는데 초저금리 해가지고 풍부한 유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생각해도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유동성은 풍부할 것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돈이 씨가 말라야지 되는데 일단은 끝도 없이 돈을 풀지 않겠는가. 또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입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은 더 심화되고 오르는 지역만 더 오를 거다라는 이런 똘똘한 한채, 지방은 진돌 현상이 강화될 거다.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참여자의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 우려 섞인 생각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수 뭡니까 좀 부동산이 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이역 효과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앞으로의 자본주의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시장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어떤 맡겨두면 시장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거대 자본이 작은 자본을 집어삼키는 아주 냉혈한 그런 동물의 제외와 같은 거라 가지고 이 복지를 생각해서 큰 정부를 제한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근데 자본주의와 평등이 공존할 수 없는 이념에서 평등을 너무나 주장하는,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있죠. 산으로 가는, 그동안 수많은 23개입니까? 23개의 정책을 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산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 정책에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이 평등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수요가 증가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가지고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방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불장에 이를 정도로 지금 뜨거운데, 임대 3법 이후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경기도,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에 엄청나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이제 전세 가격이 너무 폭등하기 때문에 매매 수요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큰 문제는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계약을 연장한다 쉽게 말해서 2+2니까 한 번 더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2년 뒤가 전세가가 더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2년 뒤에는 빌라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특히 가을 이사철과 중복이 돼가지고 전세 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뭡니까 매매 가격도 더 오르는 신고가가 속출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수요세 증가 요인으로는 2030 세대의 매수세 증가인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아빠, 엄마 찬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지원을 받은 2030 세대의 매수세가 상승했다 하는 거고, 자, 부모님의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하지 못한 흔히 말하는 흑수저 같은 경우에도 연끌을 해서 매수하는 그런 2030 세대도 또 증가가 됐다. 어떻게든 간에 2030 세대가 가파르게 많이 증가됐다 이거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요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박살이 나든지 작살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동산이 잡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동산이 잡힐 수가 없는데, 누군가는 박살 나야 되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평등 기조와는 너무나 상충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저는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그 국토부 장관은 뭐 전세가 안정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완곡한 표현으로 좀 지금 분란 민심을 달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을 이사 시기와 중복되는 게 이제 이거는 매년 그랬으니까 이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요소가 없었을 때는 이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전세가 조금 상승하고 매매가가 조금 상승하는 정도인데, 전세 수요가 매수세로 전환됐다. 이건 이제 정책의 부작용이죠. 임대산법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것이 새로운 요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사철과 맞물리니까 이게 폭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30 세대의 매수 세력, 정책 부작용과 조바심을 인해 가지고 이 세력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확산되고 공급은 감소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의 그런 부동산 정책, 평등을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잡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테스형은 더더욱 알 수가 없을 겁니다. 테스형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나오나 가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나오나 콘서트 있죠. 저는 뭐 연예인에 대해서 뭐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대시민 영상에 소녀시대가 그 서울에 건물 사는 거를 잠시 분석했는데, 시청자분께서 소녀시대 모릅니까 하게, 뭐 소녀시대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그 사람이 어떤 학문적이나 어떤 생각의 깊이가 있어가지고 노래 가사를 만들고 이렇지는 않죠. 좀 적흥증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깊이는 없고, 우리가 어떤 힐링이나 이런 그 정신 건강, 어떤 건강을 위해서 좀 음악을 듣는 거지, 사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연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진 않은데, 저 그때 그 부모님과 같이 나오나 콘서트를 또 가니까 나오나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내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여행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양반도 자기 존재의 삶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 한 번씩 그런 얘기 생각을 하죠. 삶이 좀 허망하거나 이럴 때 사랑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했다고 하고, 곡 하나를 쓸 때 많은 시간을 투여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반 다른 가수에 비해는 생각이 좀 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테스형 부동산은 왜 이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만은, 그 누구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전문가도 부동산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5천만 명의 생각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5천만 명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다. 그 중에 몇 가지 측면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도 우리가 모르듯이 부동산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는 그 누구도 모르고, 특히 뭡니까? 공부만 하고 현장 경험이 없는 그런 관료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모르겠죠. 더더욱 모릅니다. 이론적으로는 아주 잘 알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죠. 필드에 있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뭐 중개사분을 예전에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7, 8년 전부터 중개사분과 이야기하니까 그 어떤 직업군에 있는 말하는 법조계라든지 회계, 감정평가사, 기타 등등의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협상의 능력은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십억 되는 그 재산, 최소한 10억 이상, 10억 미만도 있겠지만 그런 부동산을 매도자, 매수자를 이렇게 서로 당겨가지고 이 매매를 이루게 성사시키는 이 순간의 찰나에 있죠. 그 밀고 당기는 그 와중에서 그것을 성사시키는 그 협상의 그 능력을 보고 저는 상당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테스 형도 모르고 나오나 씨는 더 모르겠죠. 그 어떤 전문가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지, 그 누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제 영상은 공부하는 영상이지 부동산에 참고하는 영상은 아니다. 절대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테스형 부동산은 왜 이래, 이런 주제로 한번 가볍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